안녕하세요. 승원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시공명리학 이론 중에 이미 출판되어진 시공론을 중심으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좀 생소한 느낌이 들 듯하여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공론은 월지 시공간의 역할은 무엇이고 적절한 쓰임을 얻으려면 연주와 월주에서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좋은지를 설명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공통보감은 월지조우가 일간 입장에서 어떤 사항인가를 설명하지만 시공론은 월지의 역할을 적절하게 하려면 연주와 월주에서 어떤 조건이어야 하는가를 따지는 방법이기에 전혀 다른 관점에서 분석하는 겁니다. 월지의 역할이나 쓰임이 무슨 의미인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자월의 경우 공통보감에서는 일간이 춥지 않을 조건을 연구합니다만 시공론은 자월의 역할은 오음 일양으로 양기를 일으키고 발산 에너지를 활용하여 온도를 끌어올려서 봄을 향하도록 하려면 연주와 월주가 어떤 조합이어야만 하는가를 따지는 겁니다. 이렇게 공통보감은 일간의 입장에서 월지조를 살피지만 시공론은 일간과는 전혀 상관없이 연주와 월주 구조가 월지의 역할이나 쓰임에 좋은가 나쁜가를 살피는 겁니다. 이렇게 시공명리학에서 창시한 시공론과 공통보감의 이론 체계는 너무도 다르지만 둘 중 어느 것이 합리적인가는 천천히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책을 비교하는 과정의 필요에 따라서는 사기도를 참조하고 또 시공론과 격국론이 어떻게 다른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월지를 기준으로 일간을 살피는 것과 월지를 기준으로 연주와 월주의 구조를 살피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이론 체계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합니다. 기존의 사주팔자 논리는 이렇습니다. 무조건 일간이 주인공이라는 관점을 버리지 못합니다. 따라서 월지를 살펴서 격과 용신을 따지고 일간의 왕쇠, 조우를 따지는데 이 모든 것은 일간이 왕이라는 기준 때문이죠. 따라서 사주팔자를 판단하는 이유는 일간의 운세를 보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주팔자에는 모두 8개의 궁위가 존재하고 각 궁위가 모두 주인공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일간을 위주로 살피면 나를 중점적으로 살피는 것일 뿐 팔자에선 내가 주인공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은 마치 천동설처럼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우주, 태양계의 모든 것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나는 가만히 있는데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천동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인가가 밝혀졌죠. 지구는 태양계에서조차도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사주팔자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단지 일간을 기준으로 살핀다는 뜻이지 일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는 거죠. 일간이 마음대로 격국을, 조후를, 왕세를 다스린다는 식의 관점은 천동설처럼 억지스러운 주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주팔자 연주는 365일, 월주는 30일, 일주는 하루, 시주는 2시간. 연주가 가장 많은 시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30일밖에 안 되는 월주를 모든 명리 이론에서 중요하게 간주하는 이유는 유일하게 나의 존재를 만들어내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바로 어머니의 궁이, 나의 육체를 만들어주는 분입니다. 연주와 월주의 시공간은 365일에 30일을 더하여 근 400일이나 됩니다. 따라서 일주의 하루와 비교하면 400배가 차이 납니다. 무슨 말이냐? 연주와 월주가 사주팔자 대부분의 시공간을 차지한다는 뜻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주가 아니라 연주라는 뜻입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로 조후론의 경우 월지 조후가 어떻기에 일간은 어떤 상황이고 따라서 조후를 맞추려면 어떤 조건이어야 한다는 식으로 논리를 풀어갑니다. 또 격국론의 경우 월지를 기준으로 격의 상황이 어떠하니 어떤 상신을 골라야 일간이 격을 다스리는 데 좋다는 식의 논리를 펼칩니다. 이런 의미들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원하는 것만 잘 고르면 정해진 숙명을 일간이 요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사주팔자의 연주와 월주는 일간인 내가 탄생하기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나의 조상과 부모는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지구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숙명 같은 겁니다. 용신이 아니라 용신 할아버지가 와도 바꾸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일간을 기준으로 온 연과 월의 조건을 용신을 가져다가 바꿔보겠다는 생각은 현명한 판단이 아닙니다. 일간인 연과 월을 마음대로 조정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오로지 정해진 연주와 월주의 숙명을 일간이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눈을 떠보니 이런 조상, 이런 부모와 함께 하더라는 것이지 조상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꾼다고 바꿔지는 성질이 아니죠. 이런 이치를 이해하면 용신으로 사주팔자를 바꿔보려는 생각에서 벗어나고 연주와 월주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설명했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만나서 아버지를 낳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만나서 나를 낳았습니다. 따라서 내가 세상에 등장하기 전부터 조부모와 부모는 이미 존재했었고 그분들의 도움으로 내가 지구에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나는 서울에서 태어날 수도, 아프리카에서 태어날 수도, 남극에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는 나의 선택이 아니라 부모들의 선택이죠. 내가 부모한테 전화를 걸어서 미국에서 태어나게 해달라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한국의 어떤 깡촌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부모님께 하직 인사 올리고 서울에서 태어나려고 돌아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런 이치를 이해하면 사주팔자를 분석할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일간이 아님이 명확해집니다. 일간이 마음대로 이미 존재하는 연주와 월주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정해진 숙명에 순응하거나 싫다고 도망가거나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용신으로 정해진 숙명을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일간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일간은 연주와 월주의 구조를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못합니다. 일간이 탄생하는 그 순간까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이 세상에 탄생한다고 가정해보세요. 탄생하는 그 시점에서 이미 조상 부모의 세계는 거부할 수 없는 숙명처럼 존재했습니다. 단지 태어난 날, 소위 나는 임수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10개죠. 이런 이치로 일간이 무엇이든 연주와 월주를 바꿀 능력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각 태어난 날에 따라서 이미 정해진 연주와 월주 환경에 살기 좋은 혹은 살기 불편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예로 계일보다는 이밀이 을민년 병술월에 적응하기 쉽죠. 이런 개념이 시절을 만나다라는 개념으로 시공명리학에만 있는 이론체계입니다. 계일간은 병술월에서 살아가기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계수는 사계도에서 보듯 봄에 활용하는 에너지인데 술월의 시공간을 만나면 계수는 할 일이 없기 때문이죠. 이런 조상과 부모를 만나면 태어난 곳으로부터 멀리 떠나라고 합니다. 이런 이치를 이해하면 태길과 장명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되죠. 계일의 날짜를 잡는 것보다 이밀의 날짜를 잡는 것이 일간에게는 더 좋은 시공간을 만나기 때문이죠. 자, 그럼 궁통보감은 어떻게 설명하는지 볼까요? 술월 임수는 해수가 진기하여 점점 왕성해지는 때에 있다. 따라서 간목으로 용신을 삼고 병화로 보자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쉬운 설명으로 일간이 강해지니 그 기운을 배출해주면 일간에게 좋다는 뜻이죠. 이미 연주와 월주는 결정되어서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데 갑, 병이 원국에 있거나 운에서 오면 용신이 오기에 일간이 좋아진다는 논리죠. 이 의미는 연주와 월주에서 이미 정해진 숙명을 절대로 바꾸지 못하지만 결정되어진 숙명의 환경을 조금 개선하는 정도라면 맞는 이야기죠. 따라서 사주팔자를 분석할 때는 먼저 일간과는 전혀 상관없이 태어나기 전부터 결정되었던 숙명, 바로 연주와 월주의 구조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구조에서 연주와 월주의 구조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이런 이치를 설명한 책이 바로 시국론입니다. 장기간에 거쳐서 그 이치를 풀어가 보겠습니다.